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 저희 기출문제하고, 저희가 예상문제, 문제풀이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는 생명과학, 화학, 물리, 지구과학 순으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1번 문제,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과학 파트죠. 국가식 기출문제인데, 문제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막의 구조에서 A하고 지금 B가 나왔는데, A는 지금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당연히 인지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는 세포막에 박혀있는 막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걸 골라주는 문제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일단 1번에서부터 A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일단 A가 인지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는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인지질이다. 인지질이 아니죠. 단백질이죠. 자, A하고 B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없다. 아니죠.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게 유동 모자이크막 모형입니다. 유동 모자이크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인지질이 있다면, 여기 지금 인지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 있다면, 인지질과 단백질이 유동적인 거예요. 즉, 인지질이라고 하는 파트에 단백질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막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없다라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됐죠? 요거는 저희가, 이게 실제 상황인데 유동 모자이크막 모형이 맞는 이야기예요. 일단 true라고 적어두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실험을 좀 해봤죠. A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세포가 있다면 A하고 B의 세포에 뭐가 있냐면 인지질과 세포막 표면에 인지질과 단백질이 있을 텐데, A에 있는 세포의 막 단백질을 이와 같이 저희가 염색을 해본 거예요. 색깔을 입혀봤고,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막 단백질에 이와 같이 색깔을 좀 입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 세포를 융합을 했더니, 즉 두 개의 세포막을 융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을 했을 때 막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보이다가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와 같이 막 단백질, 여기 이쪽 파트에 있던 막 단백질들이 자, 이와 같이 이동을 했고, 이쪽 파트에 있던 막 단백질도 이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세포막은 유동적이구나. 자, 여기 옆에 정리하겠습니다. 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포막은 어떻다? 유동적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실험적으로 저희가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 4번 볼게요. A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있다. 인지질은 맞죠. 왜냐하면 인지질 이게 머리가 되면 이쪽 머리 파트하고 이쪽 꼬리 파트가 있을 텐데, 이 머리 파트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과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꼬리 파트는 이게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수성, 왠지 소외된 것 같다. 물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 즉 이것을 물을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소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지질은 이게 양친맥성입니다. 물과도 친하고 유기용매와도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친맥성이다. 즉 물을 좋아하는 파트도 있고 물을 싫어하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양친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파트, 하이드로필릭 파트하고 물을 싫어하는 파트, 하이드로포빅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필요가 없고, 자, 어쨌든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표는 세포 내 소기관 A에서 D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한 거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가 한 화면에 다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세포 내 소기관 A, B, C, D 얘네들을 먼저 저희가 맞춰줘야 돼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리소좀이죠.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광합성 하는 애들이 저희가 엽록체를 가지고 있죠.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수증기를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합성하죠. 그게 바로 화학에너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주성분. 그럼 효소의 주성분은 뭐예요? 당연히 단백질이죠. 효소는 단백질 파트와 비단백질 파트가 있는데 단백질 파트가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면 효소의 주성분이 만들어지는 장소이고 알갱이 모양이다. 당연히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 기관이 리보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죠? ATP예요. 그럼 이게 포도당, 즉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을 ATP로 바꿔주는 장소.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문제는 풀렸네요. 됐죠? 자, 1번 보실게요. 자, 1번 보면 A에서는 물질 대사의 결과로 ATP가 만들어진다. 전혀 관계없죠. 리소솜은 셀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ATP를 만들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분자 물질을 쪼개줄 수 있는 그런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동화작용,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작용이고, C는 리보솜이죠. 리보솜은 지금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파트가 C가 지금 리보솜이잖아요. 그럼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기관인데 그렇다면 단백질 합성을 할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누구예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중합해서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 나오죠.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 파트가 상대적으로 단백질에 비해 저분자니까 저 분자를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화작용이 맞다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려볼게요. B가 발달한 식물세포에는 D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B는 뭐냐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엽록체예요. 그럼 엽록체가 발달한 식물세포에 ATP를 합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 3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엽록체가 있어요. 식물에. 그러면 식물에 엽록체가 있으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도 있냐? 이 질문이에요. 있습니다. 둘 다 식물에는 존재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엽록체가 결국에 대기 중에 있는 무기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했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에너지원인데 포도당 자체는 1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하고 같아요. 즉 저희가 1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아니면 라면이나 이런 걸 사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상용하는 화폐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사용할 수 있겠지만 100만 원권은 화폐 가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근육세포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세포일수록 그 수가 많다. D가 지금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되는데 지금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세포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세포일수록 많다. 맞는 얘기 되겠죠. 왜냐하면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나오지만 활발한 활동을 한대요. 그럼 활발한 활동을 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 ATP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ATP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예전에 예비평가 문제인데 잠깐 볼게요. 자, 다음은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냈다.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일단 보시면 이 중에서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생략이 됐는데 맞는 내용을 골라주는 거예요. 맞는 내용을. 자, 문제 먼저 갈게요. 자, 파스텔르는 우유 이름이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자, 과학자 이름인데 탄저병의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양 100마리를 50마리씩 2집단 A하고 B로 나눴대요. 그럼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을 50마리씩 일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대조 실험을 하겠다. 저희가 이제 실험에선 두 가지를 기억해요.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 두 가지가 돼야지만 실험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검증된다는 이야기는 실험의 신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옆에 잠깐 적어두시면 실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대조 실험이 중요하고 두 번째,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실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집단 A에는 백신을 주사하고, 그럼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을게요. A에는 백신을 주사하고, 집단 B에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대요. 그 후 A하고 B의 집단, A, B 집단의 양 전체에 탄저병균을 주사했대요. 자, 그럼 A하고 B에다가 탄저병균을 주사했다. 그 결과 B 집단의 집단 B의 양은 모두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A의 양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지만 모두 건강을 유지했다. 얘는 건강을 유지했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바른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선택지를 가시면 백신을 주사한 집단 A는 실험군이다. 지금 실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정답은 1번이 맞는데 실험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자가 체계적으로 조작한 게 있다면 그게 실험군이 되죠. 즉 실험군은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작변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작변인. 조작변인 뭐죠?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맞죠? 자, 2번 선택지. 이 실험의 조작변이는 탄저병균의 주사 유무이다. 아니죠. 탄저병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거는 조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탄저병균은 A하고 B군은 모두에게 주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게 있다면 여기는 백신을 주사했고 여기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의 유무가 결과적으로 조작변이 되겠죠. 백신 자체가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 지금 따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아니에요. 자, 3번 문제. 백신은 탄저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이 3번 문제에 낚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탄저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탄저병을 지금 주사한 시점을 보시면 이게 마땅하고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탄저병을 주사한 시점은 백신을 처방받고 탄저병을 주사한 거예요. 혹은 백신을 처방받지 않고 탄저병을 주사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백신 자체가 이게 예방의 목적이 있는 거고 예방의 목적이 있는 거고 탄저병균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좀 애매한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백신 자체가 문맥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백신 자체가 탄저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면 탄저병균을 먼저 줘야 돼요. 탄저병균을 먼저 주고 탄저병균을 먼저 줬다면 탄저병에 먼저 얘가 감염이 된 거죠. 탄저병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백신을 처방해서 탄저병균 감염에 대해서 회복을 한다면 탄저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백신을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사용한 거죠.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본 거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겠지만 백신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을 처방을 받을 때 독감에 걸린 다음에 백신을 처방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건 안전한 형태의 병원성 미생물로 얘네가 예방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면역력을 미리 획득을 하는 거예요. 특정 균에 대한,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생각을 하신 거예요. 3번 아니고 죄송합니다. 4번. 백신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탄저병을 먼저 주사하고 백신을 주사해야 된다. 요거는 백신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탄저병을 먼저 주사하고 백신을 주사하게 되면 백신 자체의 효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을 획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백신 자체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형으로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된 거죠. 이게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옳은 것은.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경찰직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4번 문제 보면 다음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 이건 그냥 저희가 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문제 보시면 이중막 구조이다. 그럼 이중막 구조는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자, 이 중에 DNA를 가지며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핵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기 증식 가능하고 핵에 있는 세포도 자기 증식이 가능하죠. 세 번째,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요게 결정적이네요.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다면 엽록체도 아니고 핵도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예요. 결정적이죠. ATP를 합성한다. 그 다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역시 미토콘드리아죠. 됐죠? 식물세포는 엽록체는 있는데 동물세포는 엽록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포도당의 성분 원소가 아닌 것은 보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는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가 원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문제인데 문제는 쉽죠. 중간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한다. 그러면 화학에너지가 포도당이네요.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 밑줄 친 게 포도당이었어요, 결국에.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됐죠? 그래서 포도당의 성분 원소가 아닌 걸 골라주는 문제.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대신 제가 여기에서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소라는 게 있고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으면 요거 이제 화학 쪽에서 배우는 건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소는 물질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원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는 맞는데 요거는 입자예요. 원자라고 하는 게 원래 원소라고 하는 게 이걸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해요. 엘리먼트의 뜻이 뭐예요? 종류란 뜻이에요. 원자라고 하는 건 돌턴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탐이라고 이야기해요. 어가 나세움이고 톰이 토머스, 그리스 로마어근으로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A가 쪼갤 수 없다. 나세움이가 있잖아요. 쪼갤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입자 단위고 입자 단위로 셈이 가능해요. 셀 수 있다. 분자라고 하는 건 원자가 공유결합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원자는 지금 몇 개예요? 원자는 몇 개예요? 원자는 개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 플러스 12개 플러스 6개니까 원자는 24개죠. 맞죠? 원소는 누구예요? 원소는 물질 종류니까 C하고 H하고 O죠. 분자는 몇 개예요? 1개죠. 달라요. 분자는 원자가 공유결합을 한 게 분자니까 한 번만 이거 연습할게요.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H2O 나왔어요. 원소는 몇 개예요? 원소는 2개죠. 왜? 물질 종류니까 H하고 O가 원소죠. 원자는 몇 개예요? 2, 1, 3개죠. 분자는 몇 개예요? 1개죠. 물 분자 1개잖아요. 그죠? 요거 연습이 돼야 돼요. 됐죠? 자, 넘겨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항상성 유지에 관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선택지인데 서울시 지금 2014년 기출문제예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을 한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생식과 관계가 있는 거죠. 출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출자가 나아갈 출자예요. 아자가 나아자고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하법이라는 말을 몰랐다고 해도 자 보세요. 효모는 번식한다. 생식에 관계된 거죠. 생명현상의 특징 중 항상성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하법 설명을 하면 여기 이 효모가 효모의 몸의 일부에서 이렇게 일부에서 요
지금 여기 파트가 달라졌죠. 내 몸의 일부가 혹처럼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출자를 써요. 내 몸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자죠. 출아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2번 먼저 볼게요. 2번 선택지 이제 보시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체액의 혈장액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액의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변의 양이 증가하면서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체액의 양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게 물을 많이 마셔서 체액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저희 몸의 체액의 저희 몸의 그 70% 가까이가 물이죠. 대략 한 66%에서 70% 가까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체액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액의 수분 함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운 여름날 수박을 많이 먹거나 혹은 더운 여름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체액의 그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이론적으로 퍼펙트한 설명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발화가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배젖이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변은 발화할 때 배젖에 저장된 녹말을 이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녹말을 이용해서 배젖에 저장된 녹말을 이용해서 별이 발화한다 이야기예요.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화학 반응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부착형 귓볼. 저희가 이제 귓볼이라고 하는 게 유전현상인데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어요. 귓볼은 뚜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착형 귓볼의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귓볼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 유전과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토양 깊은 곳은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 이건 결과적으로 뭘까요? 환경에 적응한 거죠. 그렇게 진화가 된 거고. 물론 이 말 자체가 어렵다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호기성은 호감이 가요. 공기에게 호감이 간다. 근데 공기 중에 산소에 호감이 가는 걸 산소를 먹고 사는 애들, 물질 대사에 산소가 필요한 애들, 쉽게 이야기하면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 즉 세균이죠. 세균과 이꼬르 박테리아는 같은 이야기예요. 혐기성, 왠지 혐오한다, 이런 이야기죠. 공기 중에 산소를 혐오한다, 즉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 표면은 아무래도 산소 함유량이 많겠죠. 근데 토양의 깊은 곳에는 산소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토양 표면의 호기성 세균이, 토양 깊은 곳의 혐기성 세균이 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6번 문제 풀이가 됐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항체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항체의 주성분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감마, 글로불린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불린 단백질. 이게 알자가 아니고요. 감마란 뜻이에요. 감마.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가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가면,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는 문제이죠. 자, 1번, 핵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에서 저희가 리보솜 같은 거 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유전적인 정보를 저장한다. 유전적인 정보는 어디에서 저장이 되냐면 핵산에서 저장이 돼요. DNA, RNA 이런 거. 자, 인체에서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건 물이죠. 물 다음으로 많은 게 체구성 물질로 단백질입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된다. 얘가 답인데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맞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은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어떤 폴리펩타이드의 구조에 있다. 이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억번 먼저 보면 기억번 얘는 아미노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카르복식이죠. 카르복식이. 옳지 않은 걸 고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먼저 보시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맞죠. 펩타이드 결합은 어느 파트냐면 요것도 펩타이드 CONH 이쪽도 펩타이드 CONH 이쪽도 펩타이드예요. 얘네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기억은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다. 카르복실기, 카복실기 뭐 같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3번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 기능이 결정이 된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미노산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은 아미노산의 구조가 달라져요.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구조가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배열 차이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된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물이 만들어진다. 지금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하는 것과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요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이와 같이 아미노액시드죠. 아미노액시드가 쭉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분해가 됐을 때 이게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만약에 헷갈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칠판을 한번 띄워놓고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지금 아미노액시드가 이게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액시드와 아미노액시드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틴, 단백질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하고 얘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카르복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미노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화학 반응에서 요 파트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얘네가 결합할 때 이때 물이 빠지면서 이와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즉 탈소 축합이 된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될 때 뭐가 나오냐면 이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될 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될 때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그죠?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8번 문제가 옳지 않은 걸 골라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옳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 보시면, 자, 바이러스, 세균, 인간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준 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문제이죠. 요 경찰직 2015년도 출제가 된 건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공통점이에요. 자, 보시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단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왜냐? 이건 단백질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세균은 세포예요. 원핵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 기본 단위가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원핵이라고 하는 건 원시적인 핵이고 진핵이라고 하는 건 진짜의 핵막을 가지고 있고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의 차이예요. 자, 어쨌든 공통점이 아니에요. 유전 물질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유전 물질에 따라서는 옆에다 잠깐 제가 적어드릴게요.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에 따라선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호스트, 즉 숙주에 따라서는 동물을 숙주로 하는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을 숙주로 하는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을 숙주로 하는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성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파지예요.
박테리아 세균이잖아요. 박테리오파즈. 박테리오파즈의 대표적으로 티토파즈, 티포파즈. 티토파즈, 티포파즈. 이런 게 박테리오파즈예요. 왜 얘네들은 그냥 명명을 할 때 이렇게 생겨갖고 여담이지만 이게 테드폴,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T자를 따서 T2, T4, 올챙이를 닮은 A형이 좀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넘버링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건 필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자 유전물질로 획사한 바이러스 가지고 있죠. 세균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 세균이 원핵이지만 원시적인 핵막이 없어요. 핵막은 없지만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인간 당연한 거고요. 니은번 맞는 이야기.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 세균은 독립적 물질 대사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자신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번만 맞아요. 정답 3번. 문제는 쉬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이할게요. 자, 다음 중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내 소기관은 자, 여기에서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벽이죠. 왜냐하면 일단 세포막은 요 별표 한 개 할까요? 세포막은 세포 구조를 결정합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말을 만든 건데 관계는 없어요. 세포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포냐 혹은 세포가 아니냐 이걸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세포막의 유무를 봅니다. 세포막이 있다면 세포고 세포막이 없다면 세포가 아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동물세포, 식물세포 얘네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세포막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동물세포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중심립도 마찬가지. 요게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있죠. 중심립이 이게 핵 근처에 핵이 이렇게 있다면요. 핵 근처에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요게 나중에 세포가 분열할 때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양극으로 이동을 해서 얘네가 별 모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걸 별 성자를 써서 모양 상자를 써서 성상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뭐 염색체 이렇게 나오면 성상체에서 요 방추사가 나와서 동원체 파트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얘는 동물, 식물 다 있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죄송합니다. 11번 문제.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가 아니고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유클레오타이드 기본 성분으로 갖고 있는 건 핵산이에요. 핵산. 자, 그래서 얘기됐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에너지원은 열량 개념으로 저희 몸의 에너지원은 열량으로 표현합니다. 열량.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을 기억하시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얼마가 있어요? 4kcal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4kcal의 열량을 함유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단위 1g당 4kcal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은 우리 어디에 살죠? 지구. 그러니까 9, 연산항기 9kcal per g이에요. 이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갖는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함께 이걸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기억하시고 에너지원 사용이 되고 세포막 구성 성분 이거 계속 나왔죠. 호르몬과 항체의 성분이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비단백질계 호르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경우는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들이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들이나 혈당량을 자가 조절이 안 될 때 인슐린을 투약받는데 인슐린 투약을 받을 때 경구 투약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경구 투약은 알약처럼 꿀거덕하고 삼킬 수 없고 다 이게 뭐 정맥주사를 통해서 투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인슐린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구투약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구강 안쪽에서 꿀꼬덕하고 위쪽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인슐린의 형태가 아니고 인슐린이 쪼개진 아미노산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슐린 기능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H라고 쓰면 호르몬이죠. 단백질계 호르몬인데 모두 단백질계 호르몬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르몬을 구분할 때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비단백질계 호르몬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단백질계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그리고 아민계 호르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주의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호르몬이 지금 문제는 쉬운 건데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호르몬과 항체의 성분이 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엄밀히 들어가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진술 자체가 이거 사회복지직 사복 2014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 없이 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정답은 1번이었고 1번이 워낙 명확하니까 그런 거고 4번 같은 경우에 호르몬 중에서도 그 비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불안정한 진술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호르몬에도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으니까 넘어가고